지금 올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과제도 폐지입니다. 중과제도 폐지. 중과제도는 원래 2003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9년 만에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2009년 이후로는 중과제도가 완화가 됐죠. 폐지가 아니에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중과세율인 60%나 50% 세율이 6에서 35% 세율로 일반 세율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근교에까지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산시 근교에 있는 지역에 가서 소액 빌라라든지 소형 주택들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 경공매로 취득을 하던 매매로 취득을 하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취득해가지고 1년이나 2년 만에 판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50%를 내요. 중과세율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이내에 팔았다 해서 50% 냅니다. 그럼 뭐냐면 양도소득세 세율 체계는 6에서 35%라고 지금 올해는 6에서 38%가 됩니다만은 그걸 일반 세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반 세율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양도라고 해서 사서 빨리빨리 파는 분들, 즉 부동산 매매를 전문의로 하는 분들, 부동산 투자를 전문의로 하시는 분들,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매매 사업자가 되면은 세율이 50%나 40%로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억에 뭘 샀습니다. 1,000만 원 올랐어요. 한 6개월 만에. 1억 1,000에 팝니다. 아무런 세법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팔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5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경매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된 비용이나 이자 같은 경우 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면 500만 원 꼼짝없이 낸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 사업자가 되면 50% 세율이 없다더라? 그러면 1,000만 원 남았다. 그럼 6%짜리다. 한 60만 원 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누구나 다 하겠죠.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럼 국세청은 가만히 세금 안 내는 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 내도록 국세청이 장치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1년이나 2년 이내 짧게 팔으면 양도소득세로 내면은 50%나 40%로 경공매 하시는 분들, 많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던 것을 매매사업자 등록을 딸랑 해 놓으시면은 세금을 확 줄여주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세무서에서는 뭔 소리냐? 50%로 대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만 아니냐. 그런데 그 경우의 수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부산 분들은 딱 좋은 게 뭐냐? 부산 시내에 집이 하나 있다. 그런데 부산 근교에 그런 소형 주택들을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런 집들을 1년이나 2년 이내에 판다. 그러면 그분들은 50%를 안 때려요. 양도세를 안 걷어간다니까. 근데 잘 모르고 안 하시는 건지, 알면서도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시려고 불어 그러는 건지 잘 안 해, 부산 분들이. 그리고 온라인에서 문의 오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하시라 해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나 지금 중과제도가 폐지가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중과제도 폐지하고 이게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 지금 이 사례는 서울을 가지고 나온 사례입니다. 잘 보이시게 불을 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앞부분은? 앞부분만 꺼집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자꾸 앞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이 사례는 전국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자료를 바꿔서 보세요. 99년 10월 달 서울에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이 집에서 산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 거주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부산시에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시내에 집을 하나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가지고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여기 뭐 연세가 계신 분들은 뭐 본인들 집이 하나 있겠죠.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투자하진 않아요.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우선 자기 살 집 마련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소형주택 사가지고 이익 낸 게 팔고 경매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부산 시내에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인천시 부평구라고 예를 들었어요. 서울로 보면은 서울 근교에 있는 집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 이것도 서울 근교에 있는 집들이죠. 여러분들은 부산 근교에 있는 집들을 하나, 둘, 세 개를 투자해서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총 4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본인의 경우하고 대입을 해보십시오. 내가 부산에 집이 있고 여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다 사는데 종잣돈이 조금 있어서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경매로 부산 근교에 있는 군단이나 읍지역에 있는 집들을 여러 채를 취득했다. 그래서 총 5채, 6채 가지고 있다. 자, 집을 팔아야 돼요, 이제. 사는 거는 이렇게 샀어. 팔 때 어떻게 팔 거냐? 팔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A 아파트를 2011년 5월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A 아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에요. 살고 있는 집. 그래서 매매사업자가 되면은요, 매매사업자로 산 집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하고는 딱 구분해서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 이후에 취득한 집들은 주택수에 산입을 안 해. 그러면 본인 사는 집만 딱 팔 때는 세금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돼요. 뭐 부산은 옛날부터 거주 요건이 없었으니까 3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세금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뭘 지금 지가 강조하려고 이 사례를 들으냐면 작년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세율이 해가 바뀌면 개정세법이 되면 세율이 올라간다더라. 왜? 작년까지는 최고 세율이 35%인데 올해는 최고 세율이 38%입니다. 그래서 3%가 더 업이 됐어.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야, 해가 넘겨서 팔면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더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팔자. 이래서 작년 연말 이전에 판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살 때는 3억에 샀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사례를 보면 아주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3억에 사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8억에 판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8억에서 3억 뺀 5억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총 1억 7천 정도 나오더라. 작년 세율로 35%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3억 원 이상 되면 38%가 되는데 38%가 된다고 해도 일단은 세율이 올라가면 더 낼 건 뻔해요. 그래서 세율이 올라갈 걸 우려해서 팔았더니 약 5억 남는 걸로 1억 7천 됐더라. 근데 막상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은 속을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왜? 올해 팔으면 8억에서 3억 빼고 1억 5천 더 빼줘요. 이게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근데 왜 작년에는 안 빼줬어? 집이 여러 채네. 하나, 둘, 셋, 넷. 이게 어떤 집일 때 장기보유를 공제를 안냐면 중과주택일 때는 장터공제를 안 해줘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 중과제도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세율만 완화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산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제도에 해당이 되면은 작년까지는 장기보유를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올부터는 폐지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장기보유 공제를 해줍니다. 땅은 안 해줘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에 팔으면 장기보유를 1억 5천을 받아요. 그래서 세율이 38%가 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세율이 3% 업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세율이 올라갔어. 그런데도 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은 1억 2천이면 되더라. 그럼 작년에 팔았을 땐 1억 7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세금을 줄인다고 팔았는데 5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세법이 이렇게 다 들쑥날쑥해요. 여러분들 매입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 신축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신축 사업자들도 작년 규정하고 올해 2월 달에 새로운 규정이 하나 또 나와서 또 바뀌었어요.
아마 다음 달에 또 나올 것 같아. 이런 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버려야 소용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나름대로 절세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본 사례가 돼요. 그러면 중과제도가 올해 폐지되면 뭐 올해는 뭐 세율은 똑같으니까 이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을 사더라.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이게 비과세도 받을 수 있지만 방금 얘기한 거는 이런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해설을 한 겁니다.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집들을 여러 개 샀을 때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니까 꼭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나 자식 명의로 사도 이거는 합산세대로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부산이라고 이걸 가정했고 이걸 부산 근교에 있는 군읍면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부산 근교에 있는 군읍면에 소액 투자를 하나 해서 샀다. 이 집을 판다. 이제 거꾸로. 그럼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떨까? 그렇게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여중에는 실제로 매매사업자 등록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산 집이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팔았을 때는 매매라는 용어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판다면 양도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겁니다. 비빌라니까. 지금 이제 부산 근교에 있는 군읍면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이게 비빌라라고 하는 게. 아까 사례는 뭐 인천이나 경기도를 들었지만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근데 1억 원에 샀어요. 당초 살 때는. 근데 아까 그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운받아 가져오신 분도 있겠지만 1년 조금 넘습니다. 보유기간이. 단타 하시는 분이니까 경북매 하시는 분이니까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1년 몇 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세, 양도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양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양도라는 표현은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가만히 아무런 대체 없이 산 거를 요번에 1년 조금 있다 팔았다. 그럼 세율이 40%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해주는 거니까 양도가 되든 매매가 되든 빼주는 건 하나도 없다. 물론 기본공제 250만 원 뭐 이런 정도는 빼주겠죠. 그래서 40%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럼 5천만 원에 40%니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2천만 원 세금. 주민세 붙죠, 지방세. 그러니까 200만 원 붙으면 2,200 냅니다. 5천만 원 남았는데 2,200을 세금으로 냈다. 과연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을까요? 실제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잖아. 경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팔아고 이렇게 세금 냈다 그러면 돈 남았을까요? 살 때 대출 받고 이자 이런 거 공제 하나도 안 해주거든. 특히 여기 젊은 분들은 소액 투자할 때 자기 돈으로 다 못하잖아요. 통장에 거의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줍니까? 더 많이 드리지. 결국은 하나만한 장사한 겁니다. 남은 게 아니라. 그래도 1년 몇 개월 만에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다면 이거 투자 엄청 잘하신 분이야. 근데 세금 이렇게 뜯기면 하나만한 일을 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 보려고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래서 사업자로 세금을 낸다. 요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가 여기다가 매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아 오신 분들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좀 아래 뜻이 사업자 등록을 한 거는 매매고 안 한 사람은 양도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것.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실제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에서 1억 빼고 5천인데 그냥 40%야. 그럼 양도세나 사업자 등록 한 거나 세금 똑같아. 그러면 하나만 한 사람이야. 그런데 만일에 똑같은 경우인데요. 매매예요, 매매. 매매로 넘겼는데 1억 5천에 팔았고 1억에 산 거를 뺐더니 5천이야. 그런데 양도소득세 40%로 안 하고 사업소득세로 계산하면 24%예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냐면 700만 원이야. 즉 똑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내면은 700이면 되고 그냥 양도소득세가 똑같이 되면은 2,200을 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되고 싶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요 사례를 드린 거예요. 물건입니다. 물건. 판 물건. 이 물건이에요. 지금 이 B라고 하는 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이 나중에 팔을 때 40%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24% 적용되는 거냐는 이게 중과 물건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똑같은 투자 이익이 나는 물건이라면 중과 대상 물건에 투자하시면 하나만 하다. 그러나 중과 대상 물건이 아닌 거에 투자하면 24%로 줄여서 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과 대상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하냐? 현재 이건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요거는 인천입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는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인천시는 광역시라고 안 합니다. 세법에서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를 얘기해. 그런데 5대 광역시라 해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는 울산이라든지 별도로 5대 광역시라고 따로 구분해 놔요. 부산은 5대 광역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권이 아니에요. 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인천 지역에 있는 물건은 수도권에 있는 물건이라 수도권에 있는 물건 2개 중에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팔면 중과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해. 그럼 부산은 수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중과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비교과세한다. 그게 무슨 장치다? 국세청이 24%로 못 내게 하는 장치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를 팔았다. 그래서 중과대상 주택이다. 중과대상 주택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도 24%로 안 걷고 40% 양도세로 걷는다. 이게 비교과세예요. 높은 걸로 걷는다. 높은 거라는 것이 양도소득세 세율로 걷어간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40%로 양도세하고 세금이 똑같아요. 근데 만일에 이게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다. 그러면 같은 인천시라도 강화군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인천시에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구 부시가 아니라 강화군에 있더라? 그러면 이건 중과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24%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처음 투자할 때 똑같은 매매 차익이 나는 거라면 어느 지역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세요. 부산에 집이 하나 있다는 전제예요. 부산시에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산광역시 근처에 어디에 많이 투자하십니까? 어디요? 지역. 이 부산 근처에서. 기장? 네, 기장, 양산. 양산은 부산광역시 아니죠? 자, 그럼 양산시 무슨 읍, 무슨 면 이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 하나 드릴게요. 부산시에 서구, 남구 이렇게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구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부산시에 사하구라고 있습니까? 네. 자, 해운대구 하나, 사하구에 하나, 2채 있어요. 그리고 양산에 투자 하나 있어요. 양산 거를 팝니다. 비교과세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3채 이상이냐 2채냐에 따라 틀려. 부산 시내에 여러분들이 집이 2채 있는 사람은 근처 군 단위의 소액주택 투자한 거 지금 팔면 지금처럼 비교과세 당해서 양도소득세 높은 세율로 내야 돼요. 근데 부산시에 집이 하나만 있어요. 그런 분이 양산에 2채를 투자했어. 그 중에 하나를 팝니다. 1년 이내에. 50%일까요? 6에서 35%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집이 2채이면 다른 지역에 하나를 샀을 때 3주택 이상이 돼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이 돼버리면 그 3주택 이상이 된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 주택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데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중과주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기장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부산광역시에 있어도 기장은 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운대에 집이 하나 있어요. 해운대가 뭐 좋은 집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장군에 하나 사고 양산에 하나 사고 해서 총 3채를 가지고 있다. 기장군에 샀던 것을 사자마자 바로 올라서 팔았다. 매매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 1년이 조금 지나서 팔았다. 40%일까 24%일까? 예. 기장군은 서울로 얘기하면 수도권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부산광역시 내에서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 거기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다른 동네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그거는 매매사업자를 해놓으시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광역시 내에 구 단위의 집이 2채인 분은 다른 데에 딱 하나만 투자해도 그거 안 봐줍니다. 그 광역시 내에 있는 2채 중에 하나를 팔아 없애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잡한 논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중과제도가 폐지가 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거 공부하던 거야. 중과제도가 올해 만약에 언론이나 이쪽에서 폐지된다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뜨면 그래서 법에서 입법화된다. 그럼 올해 선거철이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폐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연말까지 끌고 가질 않습니다. 왜? 연말까지 끌고 갈 의미가 없는 게 선거 다 끝나고 개정세법 다시 만들 의미가 없어요. 연도 중간에 나와야 이게 효력이 있거든. 민생 안정, 무슨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러면 연도 중간에 6월이나 7월에 폐지가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가 한 얘기를 이해 못 하신 분들도 무조건 매매사업자 해놓으면 부산에 2채가 되든 3채가 되든 양산에 4채가 되든 기장군에 몇 채가 되든 그냥 부산에 있는 것 팔아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만 받으면 지금처럼 방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그 엉뚱하게 이렇게 높은 세율로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손해볼 게 없어. 매매사업자 등록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하긴 돈 들어가네, 차비. 세무서 가려면 버스 타야 하잖아. 저기 부산역에서 전철 타고 오는데 1,200원이나 내라고 돼. 아, 여기 어떻게 차 죽을 줄을 몰라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서울은 택시가 덜 늘었는데 부산은 택시 찾기가 무지 어려워요. 아, 줄을 막 이만큼 서 있더라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물어물어 전철을 했는데 또 뭐 서울에서 쓰는 이게 또 어디 되는 데가 잘 안 보여. 또 티켓 끊으라고 또 한 5분 낭비하고. 어찌됐든 오는데 1,200원 들었어요. 자, 매매사업자 내는데 세무서에 가서 매매사업자 하랍니다 하면 내줘요.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귀찮아. 세무서에서 뭐 자꾸 하라 그래. 그러면 가서 폐업 신고하면 돼. 그럼 1,200원 곱하기 2,400원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안 하면 그만이야. 물론 사업자만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세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일과세 기간 동안 뭐 부동산을 몇 회 이상 양도하고 몇 회 이상 취득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평생에 집 한 채 파는 분들 오는 분 없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집 딱 한 채 팔려고 그 세금 알아보려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부동산의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 바로 매매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래를 했다가 올 연도 중간에 중과제도가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 그럼 그때 이후에 싹 팔아치면 이런 50%짜리, 40%짜리 이런 세금 안 맞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점이 뭐냐? 대출, 이자, 공제 받는다. 일반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계산할 때 대출금, 이자, 공제 뭐 안 해주죠? 뭔만 해줘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기 수수료, 중개 수수료, 세무 수수료 이런 것만 해주잖아. 그 중간에 집 고친 거 수선비냐 자본적 지출에 따라서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치사하잖아요. 집 고치면 다 해줘야 되는데 보일러 고쳤다고만 안 해주고 보일러 사서 놨다고만 해주고 그거 일일이 세무서 직원하고 밀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매매사업자 같은 건 그냥 몽땅 다 공제해줘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장님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중개사분들하고 술 먹었다, 밥 먹었다, 그것도 공제해줘요. 뭐로? 접대비로. 집 팔아달라고 살살 옆구리 긁는 값으로 나갔다. 그럼 접대비야, 그게. 근데 그게 갑자기 몇 억 접대비 썼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 정도까지는 안 해주고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업 경비라 해가지고 사업자가 되면 그렇게 빼주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여기 사례는 지금 안 썼는데 실제로 이 사업백과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전 사례를 보시면 그 실전 사례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돼도 실제로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이유는 방금 얘기한 필요 경비를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저희가 부산에 오면서 서울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서울 분들은 아까처럼 취득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주동산을 많이 취득하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물론 뭐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분들은 또 서울에 있는 거 집 아니면 또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집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은 두 채 이상만 딱 갖게 되면 중과 대상이야. 그러니까 매매사업자 등록 해봤자 헛거야. 비교가세 당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괜히 고생스럽습니다. 사업자 등록 내느라고 신경 쓰여줘. 사업자 등록 내려면 부가세 신고하랴 뭐하랴 이러고 귀찮게 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부산이거든. 부산 분들은 할수록 좋아요.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부산 분이 서울에 투자를 해놨으면 그건 또 틀리지. 부산 분이 서울 집을 많이 사놨으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아무래도 부산 현지에 계신 분들은 부산 현지의 부동산에 많이 투자할 거다. 그렇다면 요즘 기장군이 개발되어 가서 뜬다더라. 양상군은 사놓으면은 손해는 안 본다더라. 그래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여러 개를 샀다 파는데 대출 끼고 전세 끼면은 내 종잣돈 한 5천이면 사고 판다더라. 그럼 100% 매매사업 쳐야지. 그래서 첫 번째 제 1강은 이 자료는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구체적인 절차나 또 실질적인 그 매매사업자 인정받기 위한 방식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더 하시고 중과제도와 관련해서 꽤 그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 중과제도를 요 앞에 분들 몇 분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비교과세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국세청이 매매사업자를 내더라도 일반 세율이 아닌 50이나 40%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올해 안에 그게 폐지가 된다. 폐지가 되면 이제 걷어가고 싶어도 못 걷어간다. 그리고 복잡하게 그거 세법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제도가 나온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냐 그 제도가 나오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1강의 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절세 포인트는 요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만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만약에 그런 개정세법이 발표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개정세법 발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요.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그 이전부터 사업자였느냐 그 이후부터 사업자였느냐. 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시스템인데 될 수 있으려면 안 깎아주려고 그러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그 이후에 다 한다고 덤비면 세금을 못 걷어가는데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